정태정 선생님의 개쉬운 경찰학 8강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빡공. 자, 이번 시간은 5절 보겠습니다. 사회계약서에서 도출되는 경찰 활동의 기준. 일단 먼저 사회계약서. 요 이론을 주장한 분들이 토마스 홉스, 장작 블루소, 존 로크 이런 분들이거든.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면은 일단 기억 리언이 로크 이야기고 디거 리얼이 루소, 미업이 이제 홉스인데 요 두 분 있죠. 로크하고 루소는 원래 사람을 가정할 때 원래 착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성선설을 주장했고 토마스 홉스 이분은 악설을 주장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로크하고 루소는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를 계속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뭐가 필요한 거죠. 그게 국가라는 거지. 국가 밑에 뭐가 있어요? 경찰이 있는 거고. 토마스 홉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인간 악한 거였지. 그래서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그러니까 그걸 종식을 시켜야 되나? 리바이든이라고 이제 홉스는 표현했는데 국가를 만들어서 그지? 대립과 투쟁의 상태를 종식을 시켰던 거지. 이해가요? 이렇게 그렇게 이론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에 보면 로크 나와 있는데 원래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상태였는데 나중에 여기에 이제 유지가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니형 같은 경우도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의 어떤 판단이죠. 그런 어떤 합의된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 디귿에 루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고 우리가 이제 평화로운 상태였지만 여기에 이제 특히 경제적인 불평등 관계 있죠. 이런 것들 그런 게 생기면서 점차 어떤 강자라든지 약자의 구별이 생겼던 거고. 그 다음 이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반 의지라고 나와 있는데 요새로 말하면 뭐냐면 어떤 국민의 여론이지. 절대적인 여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의지라고 하는 이름하에 독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민주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다른 여러 사람들이지. 지금 따르고 있는 그런 어떤 여론에 만약에 자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트머를 조금 황과 비슷하게 된 그런 것도 있다. 그지?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전체주의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민주국가에서는 생각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기 자유로운 생각이죠.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된대 사회에서.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대다수 의견에 억납버리면 너는 빨갱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 이제 이분은 말 그대로 원래 인간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대립과 투쟁의 상태였을 거고 그거를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옛날에 간부 문제인데 이런 게 우리 순경 채용에서는 나오기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조금 알아두는 정도. 알겠죠? 너무 깊게 볼 필요는 없고 어떤 77번은 일단은 이 정도만 합시다. 해설에서 조금 더 보면은 여기 이제 홉스에서 그 리바이던이라고 했죠. 이게 거대한 것, 뭐 국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성학설이고 로크하고 룰소 이분은 이제 성선설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존 로크 있죠. 로크. 요분. 요분의 의견이 거의 이제 우리 경찰에게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존 로크.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알아둘 게 로크에서는 저항권 유고 있죠. 여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토마스 홉스 같은 경우는 국왕의 어떤 통치의 절대적인 복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적부 양도서를 취하는데 그 존 로크는 안 그렇습니다. 주기는 다 주긴 주는데 그 대신에 여기 이제 일본의 저항권, 그 뭐야 시민권이고 같은 말이거든. 이게 그 시민 불복종권 이런 거 말하는 건데, 근데 이제 잘못하면 다시 뺏어 오겠다 하는 그런 저항권 요걸 요구하는 거죠. 맹자의 뭐 역성혁명론이라는 거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장작 글루스가 말하는 일반 의지 요거 있잖아. 요거는 지배적인 여론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세 분의 학자가 주장한 내용이 죠 공통점. 여기 좀 중요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 상태가 부족한 게 있죠.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는 되게 많았지만 안전은 누가 보장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의 부족함을 충족시켜서 국가라는 걸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경찰권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국민 주권론이 있죠. 그걸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권력이 시민들의 계약에서 유리한 것이다. 즉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 게 국가 권력이다 하는. 그래서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론적인 성격 이런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권력을 쓰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어떤 시민의 대리인, 응? 원래는 국민이 있었는데 그거를 국가한테 믿고 맡기는 거거든. 이렇게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경찰이죠. 민주경찰의 어떤 얘기할 때 여기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이 사회계약설이 이 정도만 하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78번 이 코엔하고 필드버그 있죠. 이 학자들이 그 사회계약설로부터 경찰 활동의 규정을 5가지 이끌어내는 거야. 이렇게요. 1번에 음주운전을 하던 경찰이 동료 경찰관을 조건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 감아주었다. 이거 있죠. 이거 1번이 틀렸는데 이게 공정한 접근 보장이 안 되는 거거든. 공정한 접근. 요 기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편들기야. 하나가 해태와 무시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하고 안 다른 이유로 편들기지. 이게. 그래서 공정한 접근의 보장은 뭐냐면 치안 서비스의 공정한 제공을 말합니다. 치안 서비스의 공정한 제공.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뭐 여자나 남자나 심지어 전과자 하더라도 그래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땐 공정하게 제공해주라 하는 거. 좀 안다는 이유로 뭡니까? 많이 준다든지, 그지? 그다음에 잘 모른다든지, 또 뭐, 또 만약에 가난한 동물이라고 해서 해 그냥 치안 서비스를 주지 않는다든지, 그게 혜택과 무시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1번은 틀렸는데 공공의 신뢰가 아니고 공정한 접근 보장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공정하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번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건갈에다가 실패했다면 협동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이건 옛날에 신창원이라고 알죠. 검거 실패 사례. 그래서 옛날에는 있잖아. 경찰의 인사권자가 신창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숨을 안 있었거든? 못 잡으면 어디 되니까 무궁화 막 날아간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자기 관할에 들어온 걸 갖다 되게 거렸던 적이 있었지. 이게.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때는 경찰의 인사권자는 신창원이다. 이렇게. 못 잡으면, 막 날아가니까.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장원 잡아보면 그 당시 1계급 특진이었거든. 그지? 그래서 이제 특진 그것 때문에 같이 가서 잡아야 되는데 혼자 가서 이제 검거에 실패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다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게 이제 공공의 신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들의 믿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또 과잉 행사하지 말아라.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공공의 신뢰하고 관계 같아요. 그 다음 4번. 그 시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법 집행은 하나의 수단이죠. 그 두 개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지? 수단이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1번이 틀렸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제 코인하고 필드북에서 5가지 어떤 기준이 있죠. 그걸 쭉 설명해 뒀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공정한 접근의 보장 이거 있죠. 그 여기 보시면 이제 평등 원칙 이런 걸 보잖아. 그지? 그래서 치안 서비스의 어떤 공정한 제공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잘못된 예가 뭐냐면 이제 편들기하고 해태하고 무시하는 거거든. 이건 뭐냐면 자기하고 잘 안다는 이유로 봐주는 거죠. 그게 편들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동네였죠. 이런 거는 아예 순찰을 안 돌아. 이게 해태와 무시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다음에 공공의 신뢰 이거는 뭐냐면 시민들의 믿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경찰권 행사해 달라. 이게 퍼블릭 트러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알아둘 게 뭐냐면 중요한 게 그 비려의 원칙이죠. 아까 과잉 행사의 금지 그런 거 있지.
여기 보면 재밌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 사실은. 그 경찰이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폭행을 당하자 흥분해서 수갑을 채우고 경찰봉으로 구타했다. 저거 있죠. 과잉진압이지. 네, 그런 가지마라는 게 공공의 신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시이 많이 나왔던 게 따라하는 절도범의 등 뒤에서 총을 쏴서 이제 사망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과잉진압이죠. 과잉금지. 요거 이제 요거에 의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죽었으니까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 여기에 의존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기출 문제는 과잉금지 있죠. 과잉진압 여기다 초점을 둬가지고 공공의 신뢰에 의존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봅시다. 그다음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렇죠. 법 집행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거. 그 다음에는 또 여기 있잖아요. 자, 예외로 되어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 경찰은 현재적 위험에 처해 있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잠재적인 위험보다 또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여기 얘가 보면 인질 강도가 이제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막 이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어? 막 순살차가 막 따라다니죠. 근데 막 주위에 차들이 만약에 이제 총개가 되고 난리가 나는데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 눈앞의 급박한 위험 이런 경우는 급박한 위험이고 또 생명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순찰차 같은 이런 경우 있지. 순찰차하고 다른 자동차하고 충돌 나는 거 있잖아. 그런 손괴거든. 재물 손괴 같은 거. 그리고 그 잠재적인 위험에 불과한 거지. 그지? 잠재. 잘못 적었네. 저거는 잠재적인 위험이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의 손괴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인질범이 인질을 사로잡고 막 도망을 갈 때, 그지? 일단 급박한 생명, 요걸 구해야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추적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법을 집행해서, 그지? 인질을 구해내라 하는 요거 있죠. 요거는 생명과 자신의 안전보, 요거하고 관련된다 하는 이해돼요? 그렇게 알아두기 바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에 보면 팀워크 이거 말하는 거거든.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요. 이게 보시면 입법, 사법, 행정 세 개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 안에서 동료들끼리의 팀워크 그런 것도 있는 거지. 그지? 알아도 그러는 거지. 우리 경찰은 처벌하는 기관 아니야. 처벌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기관이지. 그래서 입법이고, 사법이고, 행정이 있으면 우리 행정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우리 경찰은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고, 그 처벌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처벌은 누가 하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 뭐? 그런 걸 지켜라 하는 게 협동과 역할 한계의 준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이건 뭐 쉽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는 어떤 주관적인 편견 있죠. 선입견 이런 걸 가지고 일 처리하지 말아라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사심이 없어야 된다. 사사로운 감정 응? 이런 게 없어야 되겠다, 그지? 그다음 79번 봅시다. 사례. 기업 갑수경은 절도범을 추적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쏴 상황케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과잉 진압 의미가 있고 두 번째가 죽었잖아. 그래서 과잉 진압을 강조하면 공공의 신뢰 거기 어긋나는 거고 만약에 사망을 강조하면 생명과 재산의 안전도 그거를 강조하는 건데 그지? 근데 지금까지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요 케이스가 나오면 이게 과잉 진압이라고 봐가지고 공공의 신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공정한 접근형은 안 틀렸더니 그 다음 이연에 월경장은 순찰 근무 중 달동네는 안 가고 부자 동네만 갔다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공정한 접근 보장이 안 된 거죠. 혜태와 무시가 되는 거고. 그것도 틀린 거네. 그 다음 찍어서 배홍순경은 경찰 입직 전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었다. 절도범을 검거하자 옛날의 경험이 생각이 나가지고 피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했다. 요새 이런 경찰이 어디 있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가 어긋나다. 이거는 맞죠? 이것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리얼의 정순경은 강도범을 추적하다가 골목길에서 강도를 조우하였다. 조우라는 뜻이 뭐냐면 우연히 만났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정순경은 계속 추적하는 척 하다가
강도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거는 공공의 신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시민들. 시민들은 상황이 어떠든 간에 반드시 법 집행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찰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신체 검사 같은 것도 하고, 체력검도 보고, 면접하고 다 보는 이유가 뭐야? 사명감이 있는 사람을 경찰을 뽑는 거거든? 이렇게. 자기가 좀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이좀 모르는 척 한다? 말이 안 되는 그런 당이거든? 그래서 시민들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반드시 법 집행할 것을 믿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무경장은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했는데,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다라고 단정을 지었다. 이게 편견이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어긋나는 겁니다. 디귿 하나만 받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네. 이런 내용들은 쉽죠. 80번 문제 보기 가.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생긴 조직이고 경찰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건 공정한 접근의 보장. 이제 그 지안 서비스의 어떤 공정한 어떤 제공 그런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디귿과 관련이 된다. 그지? 이거는요. 그다음 나의 경찰관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물리력 경찰들은 필요 최소한 것이 된다 하는 거. 그 시민의 믿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제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 이게 공공의 신뢰, 그죠? 기억이겠네, 그지? 이거는. 그러니까 다 같은 경우에 경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러한 범위 내에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을 통해서 경찰 목적을 달성한다. 이거는 이제 요거 말하겠죠, 그지? 아, 기억, 니은, 디귿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문제 어렵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81번도 뭐 똑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김순경은 절도범을 추적하던 중, 자, 영도에서 권총을 쏴 사망했다. 이건 과잉진압으로 보통 본다 그랬죠. 공공의 신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출 문제대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과잉진압으로 봐가지고 공공의 신뢰 이 원칙에 어긋났다.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죠. 지금까지 기출 문제가. 그다음 이연에 보면 일주일간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는 자신의 TV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옛날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경찰이 없었던 시대에서 자기가 직접 찾아야지. 근데 그것도 자기가 힘이 있을 때 해야지. 안 그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지금은 힘이 있든 없든가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자력부장은 안 되고 경찰에다가 실력 행사를 믿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신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이것은 쉽죠. 달 동네는 안 갔다. 부자 동네만 갔다. 공정한 조건 보장이 안 된 거야, 그지? 그거는 해태와 무시, 이런 거거든. 그 다음 리얼에 이순경은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했는데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 이건 편견이죠. 그것도 맞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미음. 자, 최순경은 경찰 입직 전에 도적을 맞았는데 자기가 이제 경찰이 되고 나서 절도범을 검거했단 말이야. 과거에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서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했다. 이것도 선입견 같은 편견 그런 거죠. 그것도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그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다음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촛불 입사에서 이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공동심에 단독으로 검거하다가 실패했다. 아까 신청은 검거 실패사를 협동이죠. 그다음 은행 강도가 어린이를 인질로 삼고 차량 도주를 하고 있다면 경찰은 주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 이건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앞에 급박한 위험입니다. 급박한 위험 대 잠재적인 위험이죠. 이거는 인질이니까 생명과 관련되는 거거든. 근데 어떤 뭐 재물 손괴 같은 경우밖에 안 되는 거지. 자동차가 손괴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중단하지 말고 법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 이런 케이스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부 여기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전부 다 올바른 내용이죠. 응? 틀린 게 없죠. 그렇지. 네. 82번 문제, 프렌과 필드버그. 이것도 뭐 같은 문제입니다. 1번.
경주에서 권총과 사망했다 하는 거. 이건 보통 과잉 진압을 강조해가지고 공공의 신뢰 이렇게 봅니다. 아까 참 3번 불법 개전 오토바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정지 명령을 어? 안 따르고 도망을 했는데 과도하게 추적한 결과 그건 과잉 진압이잖아요. 전신줄을 들이받고 사망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사망에다가 초점을 둬가지고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위반이다. 이렇게 보통 말해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 우범 지역이고 우범 지역이 아닌 구역이 있는데 A 지역이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A 지역에서 순찰 근무 시간을 대부분 할애했다. 이런 경우는 뭡니까? 공짜한 접근 보장이 안 된 거죠. 그지?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범 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지안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우리 공평하게, 그지? 공정하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잘 안다는 이유, 자기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A 지역에만 순찰을 병행에 돌아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편들기가 되겠어요. 편들기. 그지? 2번도 맞네. 4번이 그럼 틀렸겠다. 그지? 자,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력을 초과해서 사용하였다. 이거는 공공의 신뢰. 그러니까 우리 경찰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믿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거. 그게 공공의 신뢰죠. 4번 여기 틀렸습니다. 자, 83번 냉소주의하고 해주의 한번 봅시다. 일단 두 개 다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 요거는 공통점입니다. 이번에 건전한 해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려는 의지가 있다. 그치? 개선 의지가 있는 거지. 이 해주의 같은 이런 경우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 있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불신하는 거예요. 여기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 근데 여기 냉소주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지. 이런 경우는 어떤 근거 없이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볼 수 있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습니까? 이렇게 묻잖아. 어떤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되든 똑같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내가 조금 약하게 표현하게 했는데 그놈이 그놈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게 뭐냐면 냉수주의입니다. 아예 그냥 정치적인 무관심이지. 아예. 저거는 무관심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태도. 근데 해주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특정 사항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개선의 어떤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냉소주의는 조직에 대한 반발과 일탈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죠? 4번 냉소주의는 충성의 도덕적인 기쁨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약화를 시키겠지. 안 그래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해설이 잘 되어 있는데 일단 냉소주의라고 해가지고 그지? 흠진 근거가 있는 게 아니야. 전반적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개선의 의지가 없어. 그리고 그 냉소주의는 자신의 신념 차이가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것에 의해서 대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아노미 현상이다라고 리더프라는 분이 주장을 했던 거죠. 여기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이거 냉소주의는 자신의 신념 차이가 붕괴가 되었지만 새로운 것에 의해서 대체가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아노미 현상이다. 라고 이제 리더프 이분이 얘기했던 거죠. 리더프 이분 앞으로 말씀드렸죠. 방패에 대해서 그지? 아실 겁니다. 그다음 해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주겠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냉소주의의 극복 방안에서는 중요한 게 Y론 X론이 Y론 있는데 X론은 타율적 인간이고 Y론은 창의적 인간이지 그래서 알아서도 잘한다 하는 그 Y론 있죠 이렇게 조직 관리를 해줬을 때 냉소주의가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왕에서 만나요.